결국에는 미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팔 전쟁 발발 후 대놓고 하마스의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을 돕는 손길을 사사건건 방해했던 예멘 후티 반군에게 미군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간 이들의 행보가 선을 넘은 것이긴 했습니다. 사우디와 국경 분쟁을 하는 것까지는 다른 나라들도 알 바 없었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란으로부터의 지원을 넙죽넙죽 받았던 것이 미국에게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이번 전쟁에 접어들어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하마스를 돕겠다고 나섰으며 인근 해역을 지나는 함선은 민간 선박까지도 가리지 않고 시비를 걸고 다녔죠. 선박을 납포하는 것은 물론 드론과 로켓, 심지어는 미사일까지 동원해서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는 해역이 바로 홍해였다는 점. 전 세계 물류의 핵심 길목인 수에즈 운하로 통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횡포에 피해를 보는 국가가 한둘이 아니죠. 한국 역시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 화물선 한 척이 목숨을 걸고 홍해 해역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군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격했던 데다가 물동량이 얼어붙은 피해까지 얹어졌습니다. 미국은 수차례 경고를 날리면서 참을 인자를 수십 번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한계에 달했죠. 사실 미국은 자신들에 대한 공격에 관대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고 무자비한 응징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많이 참았습니다. 지난 세기로부터 이어졌던 중동의 분쟁 상황.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여기에 오래도록 개입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그나마 이러한 분쟁이 국소적인 내전 정도로 소강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다시 중동에서 군사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또 다시 중동 전체가 불구덩이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의 행태는 이러한 우려가 무색할 수준으로 과한 도발이었습니다. 미군은 아예 이들을 싹 쓸어버려서 화근을 잘라낼지 고민하게 되었죠. 각국 언론의 보도와 분석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2월 1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편을 들고 있는 친이란 성향의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민간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홍해를 통한 물류 운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석유 대기업 BP는 수에즈 운하를 오가는 항로를 따라 선박을 겨냥하는 후티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인해 홍해를 통한 모든 운송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BP 외에도 프랑스 해운사 CMA CGM도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 통과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15일엔 세계 최대 해운사인 MSC도 홍해 대신 남아공의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를 택하겠다고 발표했죠. 세계 2위 해운사 덴마크 머스크, 5위 독일 하팡로이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선 물동량의 약 30%가 지나는 핵심 해상 운송로입니다. 이 지역이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마비되면 물류 비용 폭증과 배송 시간 지연이 불가피해집니다. 만약 수에즈 운하 항로로 가지 못하고 희망봉 항로로 돌아가면 운송거리만 9,000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은 일개 군벌. 이런 일을 일으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마스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들과 반서방의 기치를 함께하는 후티 반군도 하마스 세력 지지를 표명하고 전쟁에 개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31일에는 후티 반군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죠. 이어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발표하더니 각국 선박들을 잇따라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공격하고 심지어는 납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 공격을 집중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지원 병력이나 물자가 지나는 보급로를 끊어 간접적으로 하마스를 도우려는 심산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1,600 이상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 가능한 미사일이 불과 수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지원을 통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등을 갖출 수는 있었고 이는 바로 앞바다인 홍해를 위협하기에는 충분한 군사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사우디를 국소적으로 괴롭히는 해충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물류업계를 위협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기 시작하자 드디어 미국도 무거운 엉덩이를 들기에 이릅니다. 번영의 수호자라는 작전명을 걸고 다국적 안보보장군을 창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예멘발 후티 반군의 무분별한 공격 격화는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협하고 무고한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집단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국제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홍해 안보에 중점을 둔 중요한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창설한다면서
이 작전은 미국,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이셸, 스페인 등이 참여해 홍해 남부와 아덴만의 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죠. 만약 항모를 비롯한 미국의 최정예 병력이 대규모 함대를 구성해 들이닥친다면 후티 반군 같은 건 하루아침에도 박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갑자기 강하게 나오자 후티 반군은 일단은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미국이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대해 무력 개입을 선언하자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소유가 아닌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예멘 후티 반군의 모함메드 압둘살람 대변인은 SNS 게시글을 통해 이스라엘에 속한 배가 아니라면 홍해를 항행하는 선박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1월 14일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이날까지 홍해에서 최소 10여 척의 선박을 공격하거나 위협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중에는 이스라엘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선박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까닭에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핵심 교역로인 홍해의 물류는 마비 직전의 상태였죠.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에 한해서만 공격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선 이 약속이 그대로 이행될지 믿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만약 이스라엘 선박만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동맹군들의 대응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 확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멘 반군의 지도 조직인 최고정치위원회의 일원 무함마드 알부하이티는 이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구성해 홍해에 파견할 어떠한 연합체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부터 우리 작전을 멈추기 위한 간접적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알부하이티는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군사작전을 멈춘다면 예멘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미국 측에서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알부하이티는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덧붙였죠. 꼬리를 내린 것은 표면적인 행동이었을 뿐 그 속내는 달라진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뒷배가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사우디 등 친서방으로 돌아선 다른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는 마찰하지 않으면서 견제를 하기 위해 후티 반군을 이용해왔습니다. 이들에게 무기를 보급해주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분쟁 상황에 개입시켰죠. 실제로 미국이 일개 군벌에 불과한 후티 반군 대변자 따위의 말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이란의 동향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의 하마스 전쟁 개입을 시도하는 배경에 이란이 있다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그는 이란은 테러 단체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란 대리 세력의 악의적인 공격은 지역민을 위협하고 더 광범위한 분쟁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죠. 일각에서는 미국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를 직접 공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미국 매체 세마포르 등은 다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후티와 이란이 세계 해상 무역에 해를 가하려는 점을 우려해 직접 공격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마포르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후티에 대한 미국의 직접 공격이 이란과 다른 친이란 무장단체와의 더 광범위한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 방향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미국 관리들은 하마스 소탕을 위한 이스라엘 전투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오직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강조하면서도 더 공세적인 군사작전 역시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군을 위협하는 해상 영역 활동에 대한 방어 등 적절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저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논의는 결국 주요 무역로인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적대하는 후티가 팔레스타인 지지를 이유로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되풀이하는 가운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매체는 전직 국방부 관리 다수가 미국이 세계 무역의 흐름을 유지하려면 후티에 대한 공격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국 해군을 지휘했던 예비역 해군 제독인 존 밀러도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전까지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죠. 다만 여전히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은 존재합니다. 이미 이 사태 전반을 제5차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은 조용히 이득을 챙기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란과 반서방 군벌 연합이 미군의 자극을 받고 규합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우디나 UAE 등 주요 중동 국가들은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로 인해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무기가 바로 한국산 무기죠. 이들 국가로부터 한국과의 수출 계약 논의가 연이어 들려오는 가운데
한국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을 조용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